나만 줘요 어째? 예, 그래? 드시라고 네. 드린 놓은 겁니다. 예. 이것도 사진 찍어서 나만 먹는 것처럼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4. 네, 오늘은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를 직접 만나는 누구냐 넌 시간입니다. 누구냐 넌 함께 진행을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얼짱 기자, 네, 아무하고나 잘 친해지는 친화력 짱 소유자입니다.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서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원 남자 신서우입니다. 그리고 역시 대전 지역 얼짱 변호사네. 근데 아무하고나 이분은 안 친해져요. 예, 친화력 꽝. 법률사무소 한편 김우찬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오랜만에 뵙죠. 서로 어떠세요? 예. 꽤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그런 것으로 더 잘생기셨어요. 김우찬 변호사님은 특히 아이맥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시거든요. 네. 그동안 뭐 바뀐 것 같아요. 좀 몇 가지가. 뭐 특별히 바뀐 거는 없고요. 네, 그냥 나오고 싶었는데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어서 감히 제가 나오기에는 워낙 특검 갔다 왔죠. 그랬어요? 네. 세월호 특검. 고생하셨네. 아직 나오지 마세요. 소개 안 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김우찬 변호사님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 충청 지부 뭐 사무처장 맡으셨죠? 네, 네. 공익 활동도 많이 하실 거죠? 많이 하고자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네,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실 분 잠깐 목소리 들렸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의 도전장 내민 분이십니다. 이분 경력이 참 화려하십니다. 대전시에서 개장, 과장, 국장, 구청장, 시장까지 다 해보신 분. 근데 별명은 주사예요. 민선 4기 대전시장 역임했던 분,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예비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은 다 얼짱이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소개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고 저는 얼짱은 아니고요. 맘짱입니다. 맘짱, 네. 저희 프로그램 두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어요? 네, 지난번 민선 7기 이제 도전하셨다가 이제 결과가 이게 원하시는 대로 안 됐었는데 절치부심 좀 많이 하셨나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 음, 조금씩은 또 달라진다고 할까요? 또 음. 조금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어떤 실패가 사람들을 좀 키우는 그런 면도 있고 아마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처음 인터뷰했을 때부터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예, 그 연세는 조금 더 드신 건데 더 네. 젊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 PD가 아주 젊게 하고 오시니까 네. 나는 제일 처음에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아, 머리 파마해서. 알겠습니다. 신서구 기자님께서 우리 박성효 후보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 시청자분들 대부분,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 좋은 분위기 만들자는 취지에서 예, 좋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55년생이십니다. 대전고 성균관대 졸업을 하셨고요. 공군 장교 출신으로 소위 임관해서 중위로 전역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예. 잘하셔요? 그리고 그 탐방동에 당시에 있었던 그 공군 비행장에서 근무하셨고요. 그건 이제 그때 이름이 정식으로는 공군 교육사령부입니다. 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 그 탐방동 지금 옛날 분들은 기억하기를 기교단이라고 기억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79년도에 23회 행정고시 합격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미 서구청장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럼 관선으로. 그때가 관선이죠. 몇 살 때예요? 굉장히 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가 우리 나이로 이제 40이죠. 아, 40살에 서구청장을 하신 거예요? 예. 구청장을. 신 기자님 40살에 뭐 했어요? 잠깐만요. 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하셨고 5년부터 6년까지 정무부시장 하셨고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대전시장 민선 4기 시장을 그렇습니다. 하셨고 네. 2012년 5월부터 14년 5월까지 대덕구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역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그리고 정도? 뭐 그 사이에 우리 당 최고위원도 좀 해봤고 아 예 그죠. 당시 새누리당 예. 일때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나라당 아니었어요? 이름은 복잡해서 저도 까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3년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소개 마음에 드세요?
아니 소개라는 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더 그대로 자세한 말씀하시죠. 소개는 말씀을 나누면서. 네. 예.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아유 뭐그 정도면 충분하고 훌륭하십니다. 이 질문 꼭 해달라고 누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 뭐 왜 또 나오시고자 하는지. 네. 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대요. 시장이 되려고 나왔지 왜 또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시장이 되려고 하나.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의 대전의 모습이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서 공직생활 거의 다를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꼭 기분이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정원을 물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서 황폐화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시장할 때 계획하거나 했던 일들도 중단되고 또 그때 제기했던 뭐 충청권 철도망이라든지 유성복합 터미널이라든지 몇몇 사업들이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시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대전 시정을 새롭게 바꾸고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 네. 가지 모습들을 보면 2012년에는 사실 대덕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적이 있고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대전 시장에 대한 네. 도전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또 도전이 계속 몇 차례 실패를 계속 했었고 그렇죠. 그 대전 시장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런 뭐 대전 시장에 계속 도전하시게 되는 제가 평생 대전시에서 일했고 네. 대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제가 국회의원도 해봤지만요. 세상에 최고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남한테 간섭도 안 받고 간섭 안 하는 곳은 없고 큰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걸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나갈 때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해서 출마를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2년을 지내봤는데 그 당시에 다시 이제 선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적임이 대전시장을 하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 저도 그게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그 좋은 자리를 내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거직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국회의원의 소질이 있고 국회의원을 할 사람들이 있고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자치단체 장의 경험을 할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도. 대전시장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는 전제 하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묻는 게 어려워요. 시정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정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의 대전시정을 정상화시켜 놔야 되고 직원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다시 불붙어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대전시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시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현직 시장이 제가 듣기엔 특보가 9명이에요. 9명. 대통령보다 특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역대 민선 시장들이 다 쓴 특보 수보다 더 많아요. 한 특보를 한 200명쯤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구급 직원이 자살했죠. 소방관도 자살했죠. 왜 그런 분위기가 되는 시청이 됩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전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열정적인 느낌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속에서. 특보가 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시장 시절에 특보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인가 뭐 투표는 그런 정도였죠. 예. 한번 따져보세요. 거기다가 민간에서 들어온 부분도 좋은 수혜이지만 잘했으면 괜찮아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저도 누가 언론도에서 봤는데 우리 도청 부지에 향나무를 100몇 그루를 잘라내버렸다며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거기 또 뭐 사표 내고 말았다며요. 그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죠. 그러고 직원들도 네. 고생하고 그게 무슨 시민단체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을 져주는 그런 것들이 우선돼 가지고 그런 행정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전 시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공약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어차피 넘으셔야 될 산이고 계속 주구장창 주변에서 의문을 표하는 것. 예. 왜 박송효여야 되느냐 다시 올드보이의 귀환.
그리고 뭐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패배의 아이콘 아니냐라는 주변에 주변에 약간 뭐 그런 영향도 멋있다.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뭐 제가 여쭤볼게요. 일부러 처음부터 괜찮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저 사시 몇 번 봤어요? 저는 변호사 시험 그 출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사실 9번 만에 붙었대요. 우리 이준석 대표도 3번 떨어졌어요. 그죠? 연임 제한은 있어도 도전의 제한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네. 단위 상대방들이 이제 핑계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지난 패배의 2000 아이콘이라는 표시는 네. 좀 뭐 보는 쪽에서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저 벤처기업이든 청년이든 누구한테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 삼고 있죠. 네,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당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어려움이지만. 뭐 지난 얘기지만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빼놓고. 바람. 그랬죠. 선거는 바람이 많이 작아오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때도 사람들이 저보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찍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해서 그냥 좌절하는 거하고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새로 도전하는 분들은 저희 약점으로 꼭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장점은 뭐 있나? 나한테 다른 약점은 없어서 맨날 3번 떨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죠. 3번 떨어졌는데 중간에 국회의원도 당선됐고 최고위원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당내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쟁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네, 뭐 박성효 왜? 후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좀 그래도 우리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받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기회는 내가 무슨 뭐 아빠 찬스를 쓰고 할아버지 찬스를 쓴 게 아니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로 해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당에서 의도하는 어떤 분들은 선거판에 저보다 훨씬 먼저 나왔어요.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선배입니다. 저보다 훨씬 연조가 빠르게 나갔고 선거도 훨씬 많이 출마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쪽으로 봐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나간 건 뭐 당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나갔지만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2차례나 있었지만 출마하지 않았죠. 제 길은 행정가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은 대전시장의 길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었죠. 무관과 패배의 시간이 그 시간을 또 연구하고 인내하면서 대전시정에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말 어쩌면 나온 김에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저 요거 한 가지만 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방점을 찍었던 건 기존에 낙선 경험을 하셨던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도 새롭게 바뀌었고 예. 또 시장으로 재임하신 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12년.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도전하는 네. 같은 당내에 다른 후보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2020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네.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그건 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줬죠. 예, 예. 예. 근데 그 이번에, 장동혁 네. 그 위원장이죠. 네. 네. 제가 완전히 다 해줬습니다. 왜?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을 해서 물려준 거죠. 그러나 시장만큼은 그 얘기 애정을 분명히 갖고- 제가 이번에는 불출마한다고 했어요. 왜? 국회의원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시장 선거 나오고 뭐 등등등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때 당시에 이제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장동혁 당시 당협위원장이 지금 대전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네. 경쟁자가 됐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그럴 수 보세요? 있죠.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런 거 갖고 누가 옵션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 그런 조직이니 옵션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많이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줄 건 주고 하는 거지. 1차 현실적으로 1차 거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뭐. 1차 경선 통과가 이제 우선 가장 그렇겠죠. 시급한 문제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지금 한 4명 정도가 지금 저희 경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가장- 5명 나까지 5명. 네, 가장 어려운 분과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하다. 어떤 분 가장 신선스러운 분. 저한 분씩만 좀 뽑아주세요. 다 어렵고 다 괜찮다 이런 말씀 마시고 아니 그건 맞아요. 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거는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제 몫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제일 좀 까다로운 분은 어떤 분이세요? 뭐 특장점들이 있죠. 그걸 굳이 찍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나만의 강점이 아니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얘기해 주시면 뭐 제가 참고로 할게요. 그러면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셨을 때 네. 이제 상대당 중에서는 한 분씩만 이렇게 좀 어떤 분이 나오면 내가 좀 더 수월하고 어떤 분이 나오면 내가 좀 힘들고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 몫이고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좋고 나쁘다고 해서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건드릴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변수는 그냥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누가 나오시든 간에 그 당의 대표로 나왔고 나는 이 당의 대표로 나간다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논리를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주변에 이제 다시 이번에 대전시장에 도전하신다고 할 때 말리시는 분은 없었나요? 좀 그래도 오랫동안 사실은요. 네. 누가 뭐 저 하는데 말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가만히 고민해보면 저도 고민이 있죠.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당연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도 이런 입장 되면 고민 되겠죠. 응? 남들이 그 기약 없는 길인데 무슨 뭐 당선이라는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정사도 있어요. 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웁니다. 걔가 지금 40이에요. 그 아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아빠에 있다면서 고민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고민과 이걸 비교해서 고민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아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많이 가요. 새벽기도도 가는데 또 교회 가서 뭐 기도하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우리 아빠 대전시장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찡하기도 하고 물론 인간적인 고민이 왜 없겠어요. 걔가 직업도 똘똘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 미래 문제 볼 때 고민이 되죠. 안 되겠어요. 내가 아빠고 남편인데 그런 고민도 한편 있으면서 또 한쪽에는 내가 물을 주고 키웠던 이 대전시정에 애정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성효 후보님께서 대전시장 재직 시절에 상당히 좀 많은 대전의 변화가 있긴 했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나무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이제 심어졌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밭수목원도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그럼요. 조성했죠. 예. 유림공원도 주도해서 계룡에다 부탁해갖고 만든 것이고. 유림공원. 예. 그때 이제 당시에 그것도 되게 우리가 그 국가 땅을 17,000평을 국가 소유일 걸 대전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득해서 그걸 시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민자 유치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산 들어서 하면 금방입니다. 그거. 근데 한동안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이 기념적으로 도시에 어떤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을 해봐야 10년이면 다 낡아집니다. 그러니 조금 저 관심 쓰셔서 우리가 그 부지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하시는 게 더 대대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니까 이인구 회장이 그걸 딱 받아줘서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 그거를 이인구 회장이 했고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그걸 예. 확보하는데도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했어요. 교토의정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있죠. 네. 나무 심기 할 좀 때. 굉장히 네. 뭐랄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이 나무 가지고 또 뭐 친인척분이 나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지고 또 그 아니다라고 한참 해명하시고 네. 그거로 그랬잖아요. 이제 아주 그 얘기는 안 도나요? 이제 그런 얘기는? 왜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제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할까요? 풀 한 포기 팔아본 적 없고 풀 한 포기 파는 집안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장인 장모가 했다는 얘기 별로 들어요. 이게 대전시 선거판에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추정하기에는 일부 집단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퍼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요? 삐처리해 드릴게요. 어떤 집단? 그 삐처리해 드릴게요. 본인은 알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근거를 안 잡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가장 비열한 짓입니다. 가장 비열한 짓.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선거 때도 또 했고 요번에 또 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더 확신해서 그때는 공표할게요. 잘 시민들이 알 만한 분이에요? 너무 잘 알죠. 벼슬도 했으니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분이 아니고 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죠.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저 교도소 가든지 감옥에 갔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직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조경업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게 1,000만 원부터 입찰이에요. 여기 수목원에
우리가 막 할 때 기념 헌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도 솔선한다고 우리 아버지네 집 나무, 우리 가정 나무 해서 2그루를 심었습니다. 시장이 솔선하라고 남한테 시민한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느티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값이 얼마냐? 한 그루에 45만 원이에요. 그 2그루면 90만 원이죠. 제가 그거 보내서 100만 원을 줬어요. 2그루 심고 10만 원은 고생했으니까 식사하라고. 어디 그 거짓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죠. 치열하게. 아직까지도 분노가 안 풀리고 분노가 있어요. 안 풀려요, 진짜로. 이거는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못된 짓이 남 모함하고 없는 사이에 사는 게 죄받을 일입니다. 전 단언해요. 그런 거 하면 죄받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약간 마세요. 이제 화가 나셨으니까 조금 좀 가벼운. 화가 나죠, 당연히. 네.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아유, 그렇죠.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고 가장 지저분한 얘기인데 기관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어느 한 건 내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한 건도 그런 의혹이나 비리에 말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판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봐요. 사실 속상하지요. 그 얘기를 옆에서 가족 친척들이 들었어 봐요. 입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없는 선거 풍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재임 기간이 지나신 지가 한 12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12년 지났. 자꾸 강조하시네. 네. 아,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14년까지 했습니다. 네, 네. 대학 교수도 3년간 그 뒤에 했어요. 이거 워낙 많은 것들이 빠르게 그 기간 동안 많이 변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 대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모든 뭐 경우에 그 경험이 예를 들면 내가 해봤는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대전의 시민으로서도 지켜보시고 하시면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뭐 좀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고민보다 저 듣는 얘기에서 반성을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엔 젊어서 일에 열정이 넘쳐가지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했어요. 하도 주문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주사? 그러고 굉장히 많은 일을 저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홍명상가 중앙대파트가요 30년 만에 털어낸 겁니다. 물난리 나고서 그때부터 털어냈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버스 노선 개편도 50년 만에 한 거예요. 진짜 우스운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하고서 대통령 됐죠. 대통령 됐죠. 나무 심고 그거 지금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하죠. 10몇 년 넘도 앞서갔죠.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거 아세요? 네, 알고 도시재생운동. 네. 그것도 전국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런 등등의 열정적인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것도 반성의 요소이고 제가 뭐 시간은 지났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대전시의 현안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공약도 개발해서 선거 때마다 발표했죠. 발표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대전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죠. 네, 단지 저거는 제가 현직이 아니니까 싸웠던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를 얻기는 한계가 있죠. 어떤 직원이 시청에 있는 정보를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아무도? 제가 그걸 그래서 많이 나오기 없어요. 전에 오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어떤 거는 경험은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경험은 자산이 돼. 때로는 함정이라는 것도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결정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독선해서 하면 안 돼요. 안을 가지고 아이들 내대 의견을 다 물어봐야 됩니다. 시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직원들하고서 합동회의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은 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장님 저 나오신다 그래갖고 저 시청 계신 분들한테 같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몇 분째 여쭤봤는데 스킨십 얘기를 좀 하던데 당시에 스킨십이 좀 조금 아쉬웠다. 그런 점도 있죠. 네,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제 스킨십이라는 것도 글쎄요 여러 가지 사람 패턴마다 다르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만 뜨거운 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이제 표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지만 아까 제가 얼짱은 아니라고 그랬죠. 대신 맘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스킨십을 좀 더 잘하실.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이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녁이 그런 있는 지적을 삶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칠 것이고 저도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빠르게 하자 하는 정도의 그 나이대로 지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게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내가 조금 마음 급하게 들먹고 서두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조금 기관장을 해보면 일에 욕심이 차고 의욕이 있어서 자꾸 서두르게 되게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지나쳤지. 근데 지금 뭐 나이도 점잖게 들었고. 자, 좀 그러면은 느긋하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좀 힘들어했을 대전시 공무원분들께 음성 편지 하나 띄우시죠. 음성 편지. 음성? 제가 배경음악 깔아드릴 거니까 아. 자, 뭐 공무원 여러분 하면서 자 시작. 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그때 참 힘들었죠. 저도 한참 젊은 나이고 대전시정을 바로 이어서 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우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크게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진 대전시의 모든 변화와 성장의 요건들은 여러분이 그런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 요거가 되게 잘 되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고객들한테 100열이면 한 7, 8명은 되게 힘들었다라든지 좀 아까 그런 이제 얘기 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도 사실은 저도 이제 한번 궁금해서 아까 여쭤본 거긴 하지만 되게 이제 나도 쉬어가면서 해. 지금 그 시청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했던 말씀이 그런 아니었을까 얘기를 많이 싶어요. 들었어요. 아니 근데 또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도라는 게 예를 들면 네, 10분 내에 해야 될지 1시간 내에 큰 차이도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젊을 때는 일에 욕심이 커서 야, 그거 10분 내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욕심을 부리는 성향이 속도를 이제 있잖아요. 본인의 속도에 맞추기를 예, 요구를 하셨고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덜 챙긴 직원이. 요새는 또 세대 간의 문화도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달라 가치관이 틀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할 직원이 없대요. 그럼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나가는 게 저는 직원들을 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파트너라고 보죠. 같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 욕심이 많으셨어. 지난번 선거 때 우리 후보님께서 DTX라는 걸 공약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도시철도 2호선을 DTX로 하자.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완전히 다 깊이 파는 게 아니라 뭐 중간까지만 파서 그 공사비도 좀 줄이고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이미 이제 그러고 나서 민선 7기 때 트램이 결정이 됐거든요. 참네. 예, 그 트램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8년 동안 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8년 동안 시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해외여행 시켜, 견학시켜, 뭐 홍보해, 뭐 엄청 했어요. 그래서 반쯤 쇠뇌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생긴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본질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선하거나 좀 속도 있게 빠르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남는데 그래서 이왕할 바에 그러면 도심에 교통 문제가 우려하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2018년 때도 도심 구간은 지하로 하자. 그래서 도심의 교통 충돌을 좀 줄이고 그러고 지금 도시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쪽까지 다 확대해서 하자. 테크노밸리 같은 데는 주차장이 하나,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가보면. 왜 그러냐니까. 출퇴근용인데 대중교통이 발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버스도 제가 있을 때보다 얼마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버스가. 도시는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민생 관련된 행정 부분이 그렇게 더디게 적응을 하는가. 트램 갖고 지금 8년 지났습니다. 근데 했어요? 했냐고요. 트램 모양새 만든다고 뭐 한다고 하고 무관이 뭐 유가선이니 뭐 이런 거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그 시간들을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누가 지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당선되시면 공무원들 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더. 아니 시정 책임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은 집니까 지금? 그 트램은 유성복합 터미널 지금 저런 상태를 지금 책임집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저희
왜 김 변호사한테 그래요? 김 변호사 이거는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질문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지. 질문 내가 했는데. 근데 여기는 기자고 그리고 이제 법률가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의 입장을 또 대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왜냐면 저도 부분은 어떻게 대전 시민으로서 생각합니까? 정말 애정이 많거든요. 답답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거는요 방법이 있어요. 투표로 심판하면 돼요. 저기 얼마 전에 야구장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야구장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야구장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트램은 이제 진척이 되어 왔으니까 추진은 하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겠다. 도심 구간은 지하를 추진한다든지 그때도 뭐 이런 2018년도에도 주장했어요. 네. 그러면 새로 시작이 됐으면 그 의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왜 보겠다. 검토도 안 하고 4년 지나고 트램 뭐 껍데기를 이렇게 색깔로 합니다. 뭐 이런 거나 하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외관만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노선과 방식이 중요하지 트램 외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의견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일의 순서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사실 아니 직원 유권자들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아니 질문이 변호사님은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들어요 원래 피고 얘기 듣고 원고 얘기 들어서 저 오늘도 지금 힘들었는데 조율을 잘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공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야구장 관련해서도 예. 말씀 좀 하셨잖아요. 예. 야구장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검토된 바도 있다며요. 예.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시에 전화도 잘 안 걸어요. 불편 걸까봐. 120 예. 아니 그건 말고. 그래서 보면은 이 종합운동장의 역사성도 있고 공간도 기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없애고 야구장을 짓는다는 거, 야구장을 짓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구장의 모두를 다 전부를 대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합운동장이 한 7년, 8년, 10년 동안 없어도 되는가? 보조를 어디 한다는 거 하고 진짜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비용도 그 옆에가 이렇게 민가가 죽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거기까지 사서 그러면 거기도 약간은 이제 도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거기까지 면적을 하면 종합운동장을 건드리지 않고도 야구장을 안 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비용과 시간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느냐. 그런데 3월 달에 뭐 부신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급하게 얘기를 한 거죠. 부셔놓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선 부시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우리 신 기자가 시장이 문턱하시겠어요. 저는 이 공약이 왜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 과정을 좀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거 원래는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 때 이 먼저 이 공약으로 내셨던 거죠. 그때 당시의 공약은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야구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거지만 종합운동장을 때려 부시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좀 더 확대. 그거 검토할 수 있고 그러고 그게 벌써 4년 됐잖아요. 그게 문제됐으면 4년 동안 합리적인 궁리를 하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의견도 듣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독배의 방망이 마냥 뚝딱 결론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기존의 그 운동장들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옆에 이제 그런 데 또 정비해서 더 끝까지 사서 넣자. 그러고 돈이 많아서 종합운동장이 져지면 져놓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봤어요. 또 옛날에 시민회관 부셔놓고 처리했죠. 시민회관을 예. 때려 부시고 거기 연정구가 있던 거 딴 데 어디 맞아요.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했잖아요. 이건 일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요. 청와대 옮기는 것보다도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행정 그래요. 전문가로서 왜 그렇게 그 했다고 말씀은 청와대 보시는 옮기는 거예요? 게 뭐가 다른 문제가 의도가 있다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어떤 거로 추정할 뿐이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집 이사 갈 때, 집 질 때, 집 저기 그 자기 집 살던 집 부셔서 전세 살다가 다시 그때 집 짓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 생각이 자꾸 나요. 아니 청와대는 있는 거 옮겨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의도는 시민들한테 그 구중굴과 같은 청와대를
제공 안 되는 긍정적인 요건이 자, 있잖아요. 다시 이제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죠. 네. 그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우주청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우주청은 경남에다가 만들고 대신에 대전은 방위사업청을 이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예. 근데 뭐 최근에 창원시 의회를 비롯해서 뭐 창원시 거기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말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정치권까지 방사청도 창원으로 와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고, 우선 우주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 대전 오면 제일 좋죠. 그건 말이라고 해요. 당위성은 있다고 보시죠? 다 당위성되고 다 대전 오면 좋죠. 모든 거 다 대전에 갖다 놓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정책 판단하는 입장에서 경남 사정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적 사정이 있죠. 우리는 그거 다 오면 제일 좋아요. 그거 반대할 시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할 근거들도 또한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 방위사업청이 대전 정부 청사 부지에 온다는 건 대환영입니다. 그 업무 범위나 균열을 볼 때. 우주청은 지금 신설되지도 않았죠.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아직은 결론내거나 만들어진 정부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시간과 아직 부지가 남아 있어요. 물론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것도 우주청은 대전에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갖고 있어요. 또 사천 어디 있는 이제 항공산업을 카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한 기업체가 있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방위사업청부터 갖다 놓고 있는 거 옮기면 되잖아요. 만들어지도 않는 우주청 진짜 만들어질까? 그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었어요. 일본도 우주청이 있냐? 그랬어요. 일본에 우주청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궁금해. 왜냐하면 일본이 규모나 물어볼 때 우리보다 경제력도 크잖아요. 그럼 우주청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청 단위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도의 규모인가 한국 경제나 한국 기술력에 그건 나도 배워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슈가 돼서 나왔는데 대전에 온다는 두 개 다 오면 제일 찬성이고 그리고 또 일단은 있는 것부터 옮기는 게 우선이고 방위사업청 공약했으니까 오고 그다음에 우주청이 논란이 될 때 다시 한번 논란할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 조직법에 만들어줘야 우주청이 생기는 거지 공약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논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 방위사업청 대전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꾸준히 제기를 하실 거죠? 이미 왔잖아요. 공약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창원에서는 우리가 와야 된다라고 그쪽 하고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하더라고. 눈 이게- 뜨고 있다가 코베일 수가 이게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많고 소위 우리말로 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걸 잘하는데 그런데 뺏기면 안 되죠. 그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많이 겪으셨었잖아요. 재임 당시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그랬었죠. 로봇랜드를 그때 마산으로 김태호 갔죠. 씨가 저 지사였는데 결정되고 뭐라고 한 줄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이게 공모 사업이라는 내용이 다 짜고 하는 거더라고. 그냥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성경윤이라는 학자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기 싫으니까 이게 공모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로봇랜드가 그 인천으로 아마 제가 마산입니다. 마산인가요? 마산으로 갔어요. 마산에 갔어요. 그래서 김태호 지사가 발표했어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 써서 마산에 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위성보다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입지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 있죠.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방위청이라든지 우주청이라든지 이걸 우리 대전으로 이거는 유치하기 공약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그건 당시에는 의심을 위한 의심이지. 그 당시에는 야당 소속 시장이셨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뭐 공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우리나라도 이상 없을 선진국이 것이다. 되면 그런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국가 경영을 해야지. 그렇죠. 힘의 소위 우리말로 힘세는 힘다르기라는 한식을 하면 좀 불균형이 그래 생기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그래 생기잖아요. 그렇게 않게 되도록 시민단체나 언론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대한민국 잘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방위사업청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내가 시장이 되면은 이거는 확실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대표 공약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 시청이 대전시 발전의 성장 엔진입니다. 시청의 창의력과 역량부터 키워놔야 정상화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시청 직원들이 다 일하잖아요. 정부하고 협력해서 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돼요. 인사든 사업 문화든 이런 업무 지시나 관련된 것들 등 이렇게 해서 그걸 시청의 역량들을 키우는 게
합리적으로 키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전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만 너무 많이 줘요. 그래갖고 대전 경제가 살겠나? 기업을 유치하는 시스템들을 훨씬 보강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야기했잖아요. 200만 평의 제2의 대덕 연구단지만 저는 거기다 개발자 붙입니다. 대덕 연구개발단지, 연구산업단지라고 붙여야 돼요. 산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대전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력을 키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같아요. 젊은 애들이 대전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시장할 때 인구가 153만 명입니다. 지금 145만 명이에요. 청년이 상당한 수가 빠져나갔어요. 일자리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막아야지. 대부분 보면 아파트 인허가만 굉장히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아파트와 관련돼서 각종 이야기가 루머가 도는 것도 듣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돼서는 대전 망하죠.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공단도 만들어봤고 테크노밸리에 있는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내 실무적으로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 바가지 산업단지 이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청년 취업과도 직결적이고 대전 경제 상장. 그리고 마침 고마운 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쌍수를 환영합니다. 지원을 받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산업용지를 했을 때 경쟁력이 생겨요. 그럼 기업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은 공약도 좋지만 그것도 아주 반기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공약입니다. 대전, 세종 일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방해사업처럼 옮기는 것도 옮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마 대전 경제를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에 지방은행이 없어갖고 금리도 높고 뭐 굉장히 불편함이 많대요. 기업인들이. 지방에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은행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투자 중심이든 뭐든 하여튼 지방에 돈이 돌도록. 그것도 굉장히 지역 경제를 키우는데 핵심 요소죠. 지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대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줬어요. 그 부분을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경제 행정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시장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호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경제국장을 5년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저는 시민으로서 느끼는 좀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실 대전이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대덕특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엑스포도 있었는데 엑스포만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엑스포가 주었던 자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대덕특구는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기술도시라는 또 그러게요. 이미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외부인들이 보면 공감해요. 네. 왜 만들어요. 그런 거인지 혹시 그런 부분에 이게 대한 생각 연구단지와의 이미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단지와의 업무 협력입니다. 이게 굉장해요. 그 제일 첫 번째 사례가 뭔지 아세요? 타슈입니다. 제가 타슈를 만든 사람이에요. 에투르에다가 용역비를 줘서 정자통신연구원에 줘서 무인관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셔. 해서 만들어진 게 타슈입니다. 그와 같이 연구단지나 카이스트나 이런 두뇌들이 있는 곳과 협력을 해서 대전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용역으로 받아서 그걸 시장에 합력시키고 대전시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출마 기자한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카이스트나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소위 한 그때는 100억이라는데 더 늘리서 한 300억 프로젝트에서 민생과 관련된 과학 연구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 별게 다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다 있어요. 하수도도요. 실험실에서 되는 거하고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거기서 실험하게 하고 팀도 붙여주고 해서 새로운 하수 처리 방식이라든지 관로 개발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협력이 돼야 우리 지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전 연구소를 다 가봤어요. 대전시에서 근무하면서. 그래서 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보물단지인지를 저는 피부로 느끼고 알아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대전 경제를 키워야 되고 그래야 미래가 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전시장을 이미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또 서로 당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냥 시장을 해보셨던 입장에서 현재 허태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세관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들으셨을 때 이런 거는 사실 내가 대전시장 해봐서도 경험한 건데 이런 거는 좀 이런 비판은 허태정 시장도 억울한 면이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일단 좀 궁금하고. 그거 억지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신지 그냥 그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글쎄요. 제 눈에는 아쉬운 것만 보입니다. 제가 농담을 해서 식자 우환이다 그랬어요. 아니, 아는 것이 힘인데 그렇게 우리가 쉬운 얘기지만 유성 IC에서 나와서 도로를 연결하는 장대 삼거리라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2차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평균 밀고 가죠.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개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만 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우선 아이파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언론과 얘기 듣죠. 도안이의 일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도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학교가 없이 허가를 내줬잖아요. 이런 걸 행정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부분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의 기본이 아니에요. 2,000 몇 세대를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안 넣어놓고 옆대기에다가 거기 나중에 할 거니까 거기다 학교를 내려주는 정도 조건을 주고 허가를 해요.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 안 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의심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들은 사실 시민들은 좀 피로감도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것들이 자, 다시 바뀌죠. 다 바뀌고 예, 예.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혹시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정 중에 이런 거는 좀 수용해서 좀 발전시켜 보고 싶다. 뭐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아마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전 시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적절한 건가? 효율성은 있는가? 타당성은 피드백 해봤나? 이런 부분은. 근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건 살리되 효율이 떨어지고 합리적이 아닌 것은 정돈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한쪽에 뭐를 쏟아넣으면 다른 한쪽이 비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데 못 쓰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균형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한번 다 봐야 돼요. 그런 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겁니다. 거기 돈 다 쓰면 문화예술 쪽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복지 쪽에는 또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재원을 잘 배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역량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는 시장이라고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죠. 시민의 욕구, 니드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인발부되어 있다는 거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과연 그게 정상인가? 어떻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시민단체 사람들? 자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아니 왜 오늘 서로 왜 김우찬 사람이 변호사님 왜 혹시 대전시장 출마하세요? 아니 이제 뭐 민변이가 그것도 하시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럼 그냥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말하자면 나는 넘치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쪽에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수의 가져요.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이 어쨌든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출신 혹은 민간활동가를 하셨던 분들이 행정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조직에 이제 새롭게 투입이 되면서 그 조직과 어울리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무원 조직에서 사실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새롭게 행정에 투입된 사람에게 오랫동안 행정을 해왔던 사람들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좀 지나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아니 그분들을 연습시키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가.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과 비용을 다 주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넌센스죠. 근데 그런 정도의 숙련도를 요구한다면 애시당초 뽑지 않는 게 맞죠. 안 뽑아야 되죠. 근데 반대로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정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도청부지의 향나무를 자른 것은 감수성이 대단한 거네요. 그 향나무 하나만으로 그 제도 하나만이 자체를 아니죠. 그 시작과 네. 끝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근데 이제 보는 관점이고 저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다라고 급식센터에 하는 대한 건 얘기 아니에요. 들으셨죠? 네, 이건 저 얘기.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그쪽을 편드시는 것 아니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쪽에 결국 시민단체 쪽 분들이 진보 쪽에 많이들 계시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를 그냥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생각도 그건 들거든요. 아니고 대전시에 특보가 9명이 있는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도 특보 9명 아닐 겁니다. 이런 행태. 여기 다 어디서 왔습니까? 또 향나무권 사건 어디서 왔어요? 제가 겪은 게 있어요. 시장 때. 변동하고 내동에서 도안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뚫을 때 전 시민단체가 반대했습니다. 데모하고. 근데 전임시장이 못 뚫었어요. 제가 뚫었어요. 그거 안 뚫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것도 뭐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제 그죠?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저 천성산에 도룡뇽 때문에도 고생을 했잖아요. 그게 다 옳은 일입니까? 왜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전부 옳은가? 아니요, 저도 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근데 건 대부분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강변한단 근데 이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단체라고 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건 분명히 기능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감시 기능이 있고 아이디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하는 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이 구성원들에 대한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있다는 걸 아세요? 자, 모르죠. 그건. 제- 그런 제가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게- 아, 잠깐만요. 오해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방송이니까. 근데 토론 자리가 아니니까 박성현 후보님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목소리에 대한 참고가 듣거든요. 필요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좀 과하게 지금 배치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김우차 변호사님께서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모든 차이가 시민단체가 있어요, 인식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건 당연히 너무 모든 이렇게 사람이 하시지 그럼 말아라. 그건 아니지.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드리는 얘기를 거예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경실련도 하면서 얼마나 하신 좋은 일을 것 해요, 같으니까 경실련도.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부터 시장님 저만 보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자꾸 눈을 피하거든. 네. 아니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경실련도 얼마나 좋은 역할을 지난번부터 했어요. 부동산 문제도 제기하고 참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해서 참 역할을 잘하다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부가 시민단체를 이유로 잘못되면 왜 크게 혼나잖아요. 어디나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뭐가 한 군데가 잘못되면 막 도매급으로 혼나듯이 그런 편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전시정에서 볼 때하고는 상당히 조금 과하다 하는 게 지금 허태정 시장의 그러니까 시정입니다.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소통이 아니고 그리고 아니죠. 시민과 해야죠. 또 특정 시민들 혹은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과만의 소통은 또 아니실 거라고 믿고 아니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를 너무 막 마치 칭찬할게요. 너무 막 네. 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요, 저는 저는 한쪽을 막 무조건 지지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참 좋게 봐서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때 그 도서관에 내가 가서 격려했던 집이 그분이 대전시의 그 과장 자리를 맡았던 분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시민단체에 큰 힘을 쓰는 사람의 동생인가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가서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죠. 네, 그 굉장히 오래 이 주제 갖고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그건 잘라야 될지 아니죠. 모르겠네. 정말 뭐 이거 하나부터 10개까지 얘기하다 싶으면 밤새고 이럴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박성현 후보님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보낸다는 표현이 어디로 보내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 뵌 것 중에 오늘 가장 이 활력이 넘치시는 아니 활력이 아니고요. 이 전투력? 정준호 PD가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다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재밌다고. 네. 가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우리 변호사님들 세게 한 거 이해하세요. 저 주최 측에 그 주최 측의 논관이 논관이요? 농간 아니고 주문이 좀 재임 시절에는 있었어요. 저런 설명 절대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했을 때 내가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가시기 전에 네, 참 하기 애매하네요. 정진호 PD만 지금 저 혼자 재밌어하고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주시라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뭐 변호사님 말씀이나 우리 신 기자 말씀이나 다 귀담아 들을 얘기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정진호 PD 즐거우라고 말씀을 좀 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깎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정진호 PD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나름 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호 PD가 하는 방송도 잘 좀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일 좋아해요. 이런 말 해줘야.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런가요? 아니 정답 맞죠? 말씀하셨어요. 정답. 네. 바라진 않아도 하고 싶은 얘기죠.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야 또 불러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청취 후원회원 꼭 가입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성현 후보님과 말씀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신석 기자님? 저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몇 년 동안 이렇게 띄엄띄엄 뵙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활력이 있고 가장 굉장히 하셔서 되게 좀 보기가 좋았어요. 칭찬입니까? 아니 예,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 반갑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네, 김우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좀 사실 오기 전에 좀 우려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직접 뵙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민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를 좀 이제 다른 쪽, 뭐 여당 쪽 현재 이런 쪽으로 좀 오해하실까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우였을 정도로 서로 다른 부분들도 공유한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전시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명의식 같은 것도 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변호사님 뭐 민변 이런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법률가가 오신다고 해서 많이 긴장을 했죠, 사실은. 근데 아까도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오늘 거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유, 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에 좀 주문이 있었어요. 양해하세요. 네, 행정은 행정가 주고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시장님 뭐 밤새서 얘기해도 할 말이 아마 계속해서 넘으시더라고요. 아니고. 예, 오늘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후보님 이제 당내 경선 통과하시면은 이제 그래서 예비 후보 예비자 떼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또 기회 되면은 상대방 후보도 같이 모시고 토론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도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걸 얌전하게 하면 얌전하게 이렇게. 상대방 오면 더 거칠어야죠 이제. 아이. 싸움은 붙이고 뭐 돌아가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고마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다 안녕히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소속이죠 대전시장 후보로 이제 도전장을 내미신 박성우 예비후보와 만나봤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깐부 토론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감사합니다.